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인천시 주거취약계층 집 걱정 던다. 고시원, 여인숙, 쪽방,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임대주택 이주 지원. 둘, 점자로 읽는 문화예술 잡지 BF5호 발간. 셋, 장애인, 유공자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문 등록 인증 불편 해소, 8월 16일부터 시범 운영. 넷,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임금 보장 추진. 이원택 의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집 걱정을 덜어줍니다. 이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사업으로 주거 상담 및 서류 작성부터 임대주택 입주와 입주 후 정착 과정까지 돕는 인천시의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국토부의 주거 취약계층 이주 지원 주거 상향 공모 사업에 선정돼 202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억 6천만 원, 국비 8천만 원, 시비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현재 고시원, 여인숙, 쪽방, 침수 우려 반지하, 지하 등의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급여 수급자는 사업 수행 기간이 인천광역 주거복지센터 콜센터 1811에 7757번, 1811에 7757번에 상시 문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쪽방 밀집 지역인 중구 동인천동과 동구 만석동, 계양구 효성동 일원을 중점 지원 지역으로 선정하고 350호의 사업 대상자 중 올해 120호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엔 총 3,659건의 상담을 통해 163건의 이주 신청이 접수됐으며 그중 70호가 임대주택으로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입주 대기 88건, 조사 중 5건. 시는 자원봉사센터의 도시락 지원 사업과 연계하거나 지역 내 주거복지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입주 자격, 위치 및 공가 정보, 주거급여 자격 및 신청 방법, 은행권 주택금융 상담 등의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주 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택물세 현장에 동행하기도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 비용과 생필품도 지원합니다. 주거 상향을 통해 이주할 주택은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이주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와 임대료 및 관리비 등도 지원합니다. 또한 이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입주 후 생활 케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직업교육 실시 후 일자리를 연계해 자립을 돕고 독립생활 초기 심리적 우울감을 완화하기 위해 이주자의 정서관리 및 심리상담을 실시하며 보건, 의료복지 서비스와 문화, 여가 생활을 지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잡지 영어 대문자 BF5호가 8월 말 발간됩니다. 점자로 읽는 매거진이란 부제가 붙은 BF는 지난 2020년 첫 호를 발간한 데 이어 만연간지로 자리를 잡아 이번 호로 통관 5호가 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잡지는 작년호와 목차 구성이 달라진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 국내외 장애인 예술가 소개와 미술 작품을 문자로 풀어 해설하는 문자 해설로 미술 감상하기 콘텐츠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장애인 문화 예술에 대한 작품을 전년호보다 더 심도 있게 풀어냈으며 About Art, 영어 대문자 A, 소문자 BOUT, 영어 대문자 A, 소문자 RT라는 콘텐츠를 더했습니다. About Art에서는 예술 영어와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 관련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소개합니다. 다양한 물감 튜브가 어우러진 모습이 눈에 띄는 5호 표지에 수록된 작품은 뇌병병장애 김재호 화가의 세상살이 두 번째,
오일온 캔버스 73 곱하기 91cm입니다. 표지와 함께 물감 팁으로 인간사를 표현하는 김재호 화가의 인터뷰도 실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이슈가 되어 뉴스에도 출연한 포켓몬빵의 주인공 피카츄 캐릭터를 촉각화해 수록하기도 했습니다. 점자로 읽는 매거진 BF5호 여름호는 8월 30일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점자도서관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F6호는 2022년 11월 말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장애인과 유공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 별도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 및 유공자 등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 카드를 삽입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8월 1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자들은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구매 후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 등을 방문해 지문을 등록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하이패스 통과 및 재시동 시 지문 인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문이 없는 경우 또는 영유아나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 방법이 복잡해 그동안 통행료를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및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감면 방법은 불편한 생체 정보, 지문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신규 자동차에 내장되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별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사용자 설문조사,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대다수가 고령자인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됐습니다. 시범 운영은 8월 16일부터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므로 8월 16일부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범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8월 10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최저임금 간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면서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것을 권장한 바 있습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242만 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 소득 361만 원의 66.9% 수준입니다.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평균 시급은 4,897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3,056원에 불과해 임금 차별이 심각합니다. 이원택 의원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헐값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국가가 펼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